싱킹 학습의 되게 중요한 장점은 한계, 생각의 한계를 무너뜨린다. 아까 책 읽고 그림을 다양하게 그려서 학생들하고 나누는 것도 경험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교육 경험을 주는 활동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학교에서 비주얼 싱킹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성산중학교에서 비주얼 싱킹 수업 진행하는 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비주얼 싱킹으로 재밌게 영어를 배운다는 대구 성산중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언뜻 봐선 다른 수업들과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영어 시간 같지만 단어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수업이 진행 중이라는데요. 수업 진도는 나가지 않고 그림 실력을 뽐내고 있는 학생들. 아유, 이 친구는 잘 그리네. 비주얼 싱킹을 통하여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니 기대도 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시고 단어를 해당하는 단어를 추측해서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했어? 종이를 교환하고 그림에 맞는 영어 단어를 적어보는데요.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린 것을 알아맞혀보고 있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이건 뭘까요? 궁금하네요. 비주얼 싱킹으로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한 학생들. 친구의 그림을 제대로 알아봤을까요? 친구 몇 점 받았어요? 4개가 틀렸어요. 다양한 영어 수업을 비주얼 싱킹으로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교과서 수업은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재밌는 수업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비주얼 싱킹 수업을 선택하였고 학생들이 좀 몰입을 하고 동기 유발을 하면서 창의성을 유발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교과서를 벗어나 비주얼 싱킹을 통해 배우는 영어 수업. 오늘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활용해 문법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They are sailing on a boat. 시작. 영화 속 장면들을 통해 시제에 대해 배우는 학생들. 왜 모아나 아버지는 모아나가 바다로 가는 걸 반대하실까요? 지금부터 상상력을 활용해서 그림으로 나타나게 보겠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영화의 뒷장면을 상상해보기로 했는데요. 기발한 생각으로 영화의 원래 줄거리보다 더욱 재밌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봅니다. 지금 뭘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바다에 나갔을 때 쓰나미가 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배도 부서지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 배도 부서지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걸 그리고 있어요. 각자의 생각을 모아 조별로 역할극을 하기로 했는데요. 자연스레 브레인스토밍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한 바퀴에서 너가 쓰는 순간이 쌍둥이 동생에 쌍둥이 있어요. 뭐예요? I want to go into the ocean. 야 근데 I want to going to가 아니라 I want to go to다네. 오늘 배운 문법 표현들을 활용해 대사를 짜고 완성한 스토리보드. 이제 학생들의 개성이 담긴 역할극이 시작됩니다. 역할극? 비주얼 싱킹하고 영어로 대사 써놓은 걸 이제 연극으로 다시 표현을 하고. 와, 대박. My honey baby. 비주얼 싱킹으로 영어를 보다 풍부하게 배워본 시간.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 어땠을까요? 기존 수업할 때는 보통 영상 보고 선생님이 단어만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비주얼 싱킹을 하면서 오히려 애들이랑 활동도 하고 같이 놀다 보니 훨씬 더 재밌었고 집중도 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영어를 싫어했었는데 이렇게 배우니까 좀 더 재밌고 저도 영어를 좋아하는 것 같고 영어가 재밌게 느껴졌고 좀 더 친구랑 친해진 느낌도 들고 좀 더 친화력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1학년들도 앞으로 이런 수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수업이 듣기나 읽기에 위주로 진행되었던 수업이었다면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익혀서 비주얼 싱킹으로 다시 흥미를 끌어올리고 동기를 부여할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지식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비주얼 싱킹. 학생들의 생각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저 수업도 보니까 영어 수업이 아니에요. 생각 수업이지. 사실 교육의 본질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내용은 그것을 도와주는 소재란 말이에요. 그 교육의 본질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뭘 시키셨냐면 문단 있잖아요. 국어 교과서에 문단 있잖아요. 그 문단에서 핵심 문장을 매번 찾으래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단 나누기부터 시킵니다. 그러니까요. 나 기억나요. 문단을 나누고 거기서 핵심 문장을 찾으라는데 그게 너무 따분하고. 근데 지금 이 비주얼 싱킹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구현해 보라고 했으면 재밌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재밌죠. 보니까.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러 외국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외국으로 가는 이유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걸 써먹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실 안에서 직접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이 우선은 비주얼 띵킹 역할극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언어라는 게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맥락 안에서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맥락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만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사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반복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데 단어를 한 번밖에 안 써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도 아이는 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몇십 번, 몇백 번 속에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그냥 텍스트로만 암기하게 되면 그 단어가 정작 사용되어야 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단어를 연상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지랑 같이 그것을 암기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나에게 단서가 되어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주얼 싱킹 학습하면서 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지적해 주시죠. 네. 최근에 등교 계약이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있는 시댁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기나긴 밤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둘째하고 셋째를 불러다 놓고 자축인묘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시댁같이. 그래서 이제 우선 랩처럼 자축인묘 이렇게 외우게 하시고 나서 한자어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봐라. 네, 그랬더니 둘째가 이제 옆에다가 뱀도 그리고 소도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셋째가 갑자기 그때부터 안 하겠대요. 왜냐하면 언니처럼 그림을 못 그릴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인서트 동영상에서도 봤었는데 어떤 아이가 4개나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이런 수업을 준비를 하셨을 때에는 다른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데 아이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약간 좀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저도 때. 지금 보니까 좀 불편해요. 저도 그림으로 그리라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못 그리니까. 네, 그럴 때에 이제 교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너가 이해하는 것과 너의 선 지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잘 표현하면 되는 거지 잘하고 못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선생님께서 환기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목적에 잘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분명히 여전히 저 같은 친구들은 분명히 세대 차이 좀 있겠지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전히 지금 아까도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보려는데 불편해요. 저는 글로 텍스트를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럴 때는 저는 강요하진 않아요. 강요하지 강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의 장점. 근데 막상 해보면 그러니까 같이 표현하라고 해도 텍스트를 더 많이 표현하는 친구가 있고 이미지를 더 많이 표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개개인의 그런 그 취향이고 그리고 그게 더 편하니까 그거는 최대한 존중해주고요. 이미지 제가 비주얼 싱킹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저희 학교에 다문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문화 친구들이라도 여러 이제 그 상황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도 모르는 네, 정말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뭘 몰라요? 한글. 네, 우리말을 거의 조금 단어 정도만 알아듣고 대부분은
그냥 글은 하나도 못 읽는 친구들.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예 다 그림으로 그려버리자. 그래서 앞에 판서도 그림으로 해주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다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개개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봐가면서 어떻게 그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하는 걸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있죠. 네, 여전히 가끔 있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저는 그럴 때는 글을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너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그렸는데 자기가 이거가 물병이면 물병처럼 안 보일까봐 걱정되면 물병 이렇게 쓰라고 해요.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 네, 지금. 물병 이렇게 네. 쓰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칠판 앞에다가 저도 잘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려주고 나서 꽃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병 이렇게 쓰면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 할 때는 못했는데 그림으로 할 때 잘하는 녀석들이 꽤 많아요. 글로 쓸 때는 정말 잘 표현을 못하지만 문장도 잘 못하지만 이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잘하는 친구들 볼 때는 이제 교사로서는 정말 더운 날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볼 때. 네. 이게 비주얼 싱킹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비주얼 싱킹 수업이 표현 중심 수업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고3에서 수업을 할 때는 굳이 그림을 안 그렸어요. 2년 동안 비주얼 싱킹을 함께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이해가 안 됐을 경우 이걸 머릿속으로 비주얼 싱킹을 그려봐라.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는 거에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위축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너무 잘 그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위축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사고의 과정,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수업에서 많이 할애를 하시고 표현을 좀 줄이고 발표하는 시간을 많이 하고 표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주는 활동을 조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비주얼 싱킹 수업이 단순히 뭐 표현하는 수업이나 또는 뭐 흥미나 관심을 끄는 수업이 아니라 좀 더 의미를, 생각을 깊게 하는 수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재미가 굉장히 중요한 일단 재미가 요소라고. 중요하다. 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말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다. 이런 수업 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수업이 또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는 걸로 이렇게 인지가 되었을 때 그 내용을 당연히 잘 이해할 것이고 기억할 것이고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세계사 선생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세계 지도를 그리셨어요. 칠판에.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게 무슨 비주얼 띵킹까지 가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그런 모습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재미있게 느껴졌고 그 재미가 지금까지도 남아서 그때 선생님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주얼 띵킹을 비롯해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수업에서는 대부분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뭔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뭘 배운 거지?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적인 그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 도입이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수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어떤 배움을 얻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지식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유의미한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찰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피드백이 또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제가 키워드를 또 두 가지 제안을 해드리면 하나는 I used to think라고 해가지고 나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예전에 어떻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now I think. 이제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수업 앞 뒤에 이렇게 같이 해보는 과정을 겪게 되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구나, 어떤 변화가 있었구나 이것을 이제 스스로 확인하고 우리 친구들과 또 공유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나름의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피드백을 우리가 잘한다라는 피드백도 좋기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문성이 올라갈수록 교정적인 피드백도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표현한 그 성과물과 전문가가 표현한 것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리고 약간 체크리스트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반드시 표현되어야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표현이 덜 된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도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칭찬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교정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상당한 능력을 좀 요구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은 부담스러워요. 네. 그것까지? 이라는 어떤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선생님, 어떻게 교사들의 역량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친구들이 그림을 못 그리신다고요? 저 못 그려요. 그럼 비주얼 싱킹 수업은 벌써 5년째 하고 있어요. 저 초등학교에서 거의 모든 학년에 다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친구들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는 저는 경청을 잘해요. 친구들이 발표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발표할 때 그 작품이 왜 그렸는지 아이들이 설명을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때 아이들이 발표할 때 다 들어요. 다 들으면 저에게도 그 작품이 작품으로 이미지로 기억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라 그러면서 말했는지가 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교사에게는 경청하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 경청하는 귀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주얼 싱킹 수업을 할 때 대부분 아이들이 잘 참여를 하는데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때 빨리 이렇게 해봐 개입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시각화를 못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내용 이해를 못해서 시각화를 못하는 거냐 아니면 내용 이해는 했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해서 시각화를 못했느냐 이렇게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비주얼 싱킹 수업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어떤 학생들은 보면 단어만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릴 수 있는 단어만 그리는 거고 어떤 친구는 의미를 표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의미를 표현하는 친구들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어떤 의미가 이렇게 표현됐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면 그 다음 학생들도 단어만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의미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그 교수법을 학생들의 생각과 표현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주얼 싱킹 그 교수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수법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수학습법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뭐 PBL도 있고 메이커 교육도 있고요. 비주얼 띵킹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교수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실천을 해보시는 거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교과서하고 그리고 교사 지침서를 보고 그냥 수업하는 게 가장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아무도 푸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설계한 만드셔서 전부 다 자료 준비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지금 같이 병행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돼야 될지도 모르는데 선생님들의 이런 노고에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저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선배 교사들께서 남겨놓은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또 보는 만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또 그걸 만드셔서 또 공개도 막 다 하셔요. 그러면 그런 교수학습 설계 안들을 좀 보시고 실제로 실천을 하셔서 이 과정의 일부가 되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 교수님. 그 새로운 교수법 자체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같이 협력해서 좋은 전략들도 공유해 주시고 또 나름의 사례들도 많이 만들어 나가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 이맘때만 해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교사 의무 겸직 논란. 네, 그래가지고 뭐 해도 되냐 안 해냐 광고를 붙이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재밌게도 딱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전 교사가 반강제로 전 교사가 지금 다 자기 채널 갖고 있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때만 해도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광고 붙여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혁신과 그리고 그 전에는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했던 선생님들은 정말로 소수
네, 소수의 선생님이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년도 안 돼서 거의 모든 선생님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하시고 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은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려는 노력이지 않을까. 근데 그것들이 이제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뭔가 긍정적이고 하나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상황과 등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상황에서 약간 좀 무기력함에 빠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2학기 때는 좀 더 다른 변화, 다른 시도를 해서 아이들을 수업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뭘 써야 되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렇게 일단 도전해 보는 거, 일단 시도해 보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새롭게 도전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교수법을 도전했을 때 학생들이 기존 수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른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교사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진도 중심의 수업이 지금 필요할까?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역량이 필요할까? 를 좀 고민해서 익숙한 기존의 수업을 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수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도전을 해보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생각하기 작업이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생각하기 작업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중에 하나가 비주얼 싱킹이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이 기회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비주얼 싱킹 교육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서라고 하면 또 국어 교과에만 한정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독서가 그냥 삶의 일부여야 되지 이거를 교육을 해야 되나? 독서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미래에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독서가 좀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학습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아이에 대한 수준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단순히 책에 있는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삶 읽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